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미국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며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미국의 무기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 없이는 군사 패권을 유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에서 오신 존 밀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존 밀러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살며 군사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죠.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20만 명에 달합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세계 각국의 군사력과 동향을 분석하는 일이 제 직업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다음 영상 주제를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속보 알림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 한국이 방위비 대폭 인상 거부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니 이런 발언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죠. 곧바로 CNN, 폭스뉴스 등 주요 언론사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던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자체가 흔들리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에요. 70년 넘게 함께해온 혈맹이죠.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축이에요. 전화기를 들어 펜타곤 내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알고 싶었죠. 그들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존, 이번엔 진짜야.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어. 한 지인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빠르게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무기 체계들이 많았죠. 채널 구독자들에게 이 내용을 다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주한미군 철수해야 한다. 한국은 무임승차국가다라는 격앙된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죠. 이 문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죠. 저는 펜타곤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첨단 무기체계 분석과 전략 평가가 제 전문 분야죠. 젊은 시절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압박 정책은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제 유튜브 채널은 원래 미군의 최신 무기 체계를 소개하는 콘텐츠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국제 정세와 군사 동맹의 중요성을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구독자들은 제가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날카로운 분석을 제공한다고 평가해 주셨죠. 그런 신뢰가 100만 이상의 구독자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와 미군 기지 현황도가 붙어 있어요. 그중 한반도 지도를 자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주한미군은 2만 8천여 명, 미 제8군, 제7공군, 해병대 등 핵심 전력이 포진해 있죠. 70년 넘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온 상징적 존재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매번 있어왔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액수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한국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지인들로부터 들은 내부 소식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강경파들이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였어요. 의아했습니다. 동맹국의 성장을 왜 견제해야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방위산업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소식,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계약, K9 자주포의 호주 진출까지. 한국은 이미 세계 8대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미국 언론에선 이런 소식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현장을 취재해야겠다고요. 미국 내에서 들리는 이야기와 실제 상황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한국 방위산업체들과 인터뷰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는 순간 이번 취재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실체와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제목이었죠. 방송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생방송 댓글창은 순식간에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밀러는 친한파다, 반미주의자가 분석가 행세를 한다는 악플이 쏟아졌죠. 방송을 마치고 컴퓨터를 끄는 제 손이 떨렸어요. 15년간 군사 분석가로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칼럼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공화당 유력 정치인이 한국을 미국의 혈세를 빨아먹는 기생충 국가라고 표현했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죠. 이런 편향된 시각이 미국 내에서 퍼져나가는 현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제 영상을 비판하는 또 다른 유튜버의 반박 영상이 올라왔더군요. 조회수가 이미 5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었죠. 서울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경제적 성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왜 미국 내에선 여전히 한국을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인식하는 걸까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취재지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였어요. 박정민 회장이 직접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밀러 씨가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시간을 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현실을 알리려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사실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회의실 벽면에는 한국이 개발한 무기체계들의 사진이 즐비했습니다. KF-21 전투기, 천국 미사일, 한국형 이지스함까지. 그 규모와 질적 수준에 놀랐어요. 박정민 회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8대 방산 수출국입니다.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죠. 특히 중동과 동유럽에서는 미국 무기를 제치고 한국 무기가 선택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를 제친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방위비 협상 태도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쟁자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다음 날 한국 방위사업청을 방문했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전 기술과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죠. 미국 내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알던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이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취재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방문한 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경남 사천에 위치한 거대한 공장 단지에 들어섰을 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의 시설에 뒤지지 않는 규모에 놀랐어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생산 라인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죠. 밀러 씨, 이건 아직 공개된 적 없는 생산 라인입니다. 특별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안내하던 김태우 이사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미국 분석가로서 이런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 놀라웠죠. 최첨단 로봇 시스템이 전투기 동체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정밀도와 기술력이 미국의 F-35 생산 라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KF-21은 F-35보다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80% 이상 발휘합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체결했고 말레이시아, 필리핀과도 협상 중이죠. 김 이사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수준일까?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LIG넥스1의 유도무기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한국형 아이언돔 시스템인 천궁의 성능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맞먹는 성능에 가격은 60% 수준이라는 설명이었죠. 놀라웠어요. 그동안 미국이 독점하던 시장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최병관 박사와 만났어요. 그는 미국에서 10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 미국과 한국의 방산 현실을 모두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건 사실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밀러 씨, 생각해보세요. 중동에서 K9 자주포가 미국의 M109를 이기고 계약을 따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 에이브람스 대신 K2 전차를 선택했죠. 호주 해군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최 박사의 말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그의 말대로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압박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경쟁자 견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 IDEX로 향했어요. 세계 각국의 방산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관이 미국관만큼 크고 활기찼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의 군 관계자들이 한국 부스에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좋지만 너무 비싸고 사후 관리와 기술 이전에 제약이 많아요.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에 기술 이전까지 해주니 매력적이죠. 이집트 장군의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당연시 여겼던 방산 시장의 우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 실제 세계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미국 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국 방산의 성장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죠.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국인들이 이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했습니다. 폴란드가 최근 한국과 체결한 2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이곳에서도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은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무기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안이 가격, 성능, 기술 이전 모든 면에서 더 매력적이었어요. 이건 비즈니스적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어떻게 미국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분명 저를 반미주의자로 몰아갈 것이고 유튜브 채널도 타격을 입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죠. 기내에서 다큐멘터리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동맹 미국이 놓치고 있는 한국의 부상으로 정했어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자마자 취재 영상 편집에 몰두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작업했어요. 한국 아랍에미리트, 폴란드에서 촬영한 방대한 자료를 다듬고 구성하는 작업이었죠. 마감 직전까지 고민했습니다. 이 영상이 미국 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잃어버린 동맹 미국이 놓치고 있는 한국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죠. 영상의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실제 세계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을 상세히 소개하고 중동과 유럽에서 미국 무기를 제치고 한국 무기가 선택되는 사례들을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어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략이 실제로는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영상이 단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죠. 이런 사실을 왜 다른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는 거지?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진실이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물론 여전히 밀러는 반미주의자다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충격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폭스뉴스도 제 영상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밀러의 충격적 폭로, 미국 방산업의 위기인가? 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죠.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이었습니다. 영상은 3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어요.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이 주제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곧 위기가 찾아왔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당신의 영상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정부 내부에서 당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협박성 발언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부의 압력이